안녕하세요.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기운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즉 4개의 기둥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자연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언제가 땀 흘려 가꿀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편안히 쉴 때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운명의 지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로 되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의 잦은 부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4월에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6월에는 발등에 칼이 떨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주에 있다는 충, 즉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셨죠.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아드님의 원국에는 직접적인 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 바로 인신사 삼형사의라는 기운이 운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살이란 글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을 넘어 마치 대장장이가 새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술이나 사고처럼 몸에 칼을 대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발가락 골절이나 칼로 인한 인대 파열은 바로 이 형살의 기운이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유라는 글자를 만나는데 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을 상징합니다. 원국의 형살과 대운의 칼날이 만나니 몸을 다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살의 시기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액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이기에 형살의 기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것에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 즉 새와 칼날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련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아드님은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연의 때와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결혼과 연애운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주와 운의 흐름을 보니 지금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정의 결실을 보기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아직 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을 남자로 보는데
그분의 운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거나 힘을 잃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운의 지도는 2028년 무렵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나 2032년 무렵 그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대와 조건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억지로 인연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면의 밭을 비옥하게 갈고 닦아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문서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올해나 내년에 집이나 상가를 매매할 운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사는 것에 대한 운을 궁금해하셨죠. 그분의 운의 흐름에는 인성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란 도장, 자를 쓰는 것처럼 문서, 계약, 학문, 자격증, 그리고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입니다.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서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좋은 집이나 땅, 상가를 사들여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인성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2에서 3년에 걸쳐 좋은 운이 계속될 때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발품을 팔며 좋은 매물을 물색하다 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정해도 좋습니다. 운이 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문서운이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을 취하며 명예운이 좋을 때는 승진이나 시험에 도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순탄하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큰 흐름, 10년 주기의 대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관대운, 즉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운의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운이 끝나고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운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대운입니다. 이는 삶의 무대가 조직 생활에서 학문이나 문서, 내면 성찰의 영역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성운의 시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이 약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부동산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돈마저 깨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기에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인성운은 나의 몸, 즉 신체를 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이 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 또한 함께 들어오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우는 우리 인생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관운의 시기에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힘껏 달리고 인성운의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며 재물운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각 시기의 특징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가올 10년의 날씨가 비라면 우리는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운명의 지도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인연,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의 큰 흐름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기운의 씨앗과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의 밭을 알려주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 알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 펼쳐져 있습니까? 부디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어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기운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즉 4개의 기둥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자연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언제가 땀 흘려 가꿀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편안히 쉴 때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운명의 지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로 되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의 잦은 부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4월에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6월에는 발등에 칼이 떨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주에 있다는 충, 즉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셨죠.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아드님의 원국에는 직접적인 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 바로 인신사 삼형사의라는 기운이
운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살이란 글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을 넘어 마치 대장장이가 새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술이나 사고처럼 몸에 칼을 대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발가락 골절이나 칼로 인한 인대 파열은 바로 이 형살의 기운이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유라는 글자를 만나는데 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을 상징합니다. 원국의 형살과 대운의 칼날이 만나니 몸을 다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살의 시기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액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이기에 형살의 기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것에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 즉 새와 칼날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련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아드님은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연의 때와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결혼과 연애운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주와 운의 흐름을 보니 지금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정의 결실을 보기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아직 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을 남자로 보는데 그분의 운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거나 힘을 잃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운의 지도는 2028년 무렵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나 2032년 무렵 그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대와 조건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억지로 인연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면의 밭을 비옥하게 갈고 닦아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문서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올해나 내년에 집이나 상가를 매매할 운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사는 것에 대한 운을 궁금해 하셨죠. 그분의 운의 흐름에는 인성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란 도장 자를 쓰는 것처럼 문서, 계약, 학문, 자격증, 그리고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입니다.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서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좋은 집이나 땅, 상가를 사들여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인성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2에서 3년에 걸쳐 좋은 운이 계속될 때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발품을 팔며 좋은 매물을 물색하다 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정해도 좋습니다. 운이 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문서운이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을 취하며 명예운이 좋을 때는 승진이나 시험에 도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순탄하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큰 흐름, 10년 주기의 대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관대운, 즉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운의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운이 끝나고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운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대운입니다. 이는 삶의 무대가 조직 생활에서 학문이나 문서, 내면 성찰의 영역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성운의 시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이 약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부동산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돈마저 깨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기에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인성운은 나의 몸, 즉 신체를 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이 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 또한 함께 들어오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운은 우리 인생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관운의 시기에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힘껏 달리고 인성운의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며 재물운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각 시기의 특징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가올 10년의 날씨가 비라면 우리는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운명의 지도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인연,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의 큰 흐름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기운의 씨앗과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의 밭을 알려주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 알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 펼쳐져 있습니까? 부디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어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기운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즉 4개의 기둥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자연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언제가 땀 흘려 가꿀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편안히 쉴 때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운명의 지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로 되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의 잦은 부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4월에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6월에는 발등에 칼이 떨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주에 있다는 충, 즉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셨죠.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아드님의 원국에는 직접적인 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 바로 인신사 삼형사의라는 기운이 운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살이란 글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을 넘어 마치 대장장이가 새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술이나 사고처럼 몸에 칼을 대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발가락 골절이나 칼로 인한 인대 파열은 바로 이 형살의 기운이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유라는 글자를 만나는데 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을 상징합니다. 원국의 형살과 대운의 칼날이 만나니 몸을 다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살의 시기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액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이기에 형살의 기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것에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 즉 새와 칼날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련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아드님은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연의 때와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결혼과 연애운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주와 운의 흐름을 보니 지금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정의 결실을 보기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아직 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을 남자로 보는데 그분의 운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거나 힘을 잃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운의 지도는 2028년 무렵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나 2032년 무렵 그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대와 조건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억지로 인연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면의 밭을 비옥하게 갈고 닦아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문서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올해나 내년에 집이나 상가를 매매할 운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사는 것에 대한 운을 궁금해하셨죠. 그분의 운의 흐름에는 인성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란 도장, 자를 쓰는 것처럼 문서, 계약, 학문, 자격증, 그리고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입니다.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서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좋은 집이나 땅, 상가를 사들여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인성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2에서 3년에 걸쳐 좋은 운이 계속될 때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발품을 팔며 좋은 매물을 물색하다 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정해도 좋습니다. 운이 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문서운이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을 취하며 명예운이 좋을 때는 승진이나 시험에 도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순탄하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큰 흐름, 10년 주기의 대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관대운, 즉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운의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운이 끝나고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운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 대운입니다. 이는 삶의 무대가 조직 생활에서 학문이나 문서, 내면 성찰의 영역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성운의 시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이 약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부동산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돈마저 깨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기에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인성운은 나의 몸, 즉 신체를 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이 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 또한 함께 들어오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운은 우리 인생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관운의 시기에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힘껏 달리고 인성운의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며 재물운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각 시기의 특징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가올 10년의 날씨가 비라면 우리는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운명의 지도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인연,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의 큰 흐름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기운의 씨앗과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의 밭을 알려주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 알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 펼쳐져 있습니까? 부디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어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기운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즉 4개의 기둥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자연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언제가 땀 흘려 가꿀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편안히 쉴 때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운명의 지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로 되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의 잦은 부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4월에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6월에는 발등에 칼이 떨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주에 있다는 충, 즉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셨죠.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아드님의 원국에는 직접적인 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 바로 인신사 삼형사의라는 기운이 운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살이란 글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을 넘어 마치 대장장이가 새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술이나 사고처럼 몸에 칼을 대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발가락 골절이나 칼로 인한 인대 파열은 바로 이 형살의 기운이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유라는 글자를 만나는데 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을 상징합니다. 원국의 형살과 대운의 칼날이 만나니 몸을 다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살의 시기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액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이기에 형살의 기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것에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 즉 새와 칼날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련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아드님은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연의 때와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결혼과 연애운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주와 운의 흐름을 보니 지금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정의 결실을 보기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아직 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을 남자로 보는데 그분의 운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거나 힘을 잃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운의 지도는 2028년 무렵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나 2032년 무렵 그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대와 조건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억지로 인연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면의 밭을 비옥하게 갈고 닦아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문서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올해나 내년에 집이나 상가를 매매할 운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사는 것에 대한 운을 궁금해하셨죠. 그분의 운의 흐름에는 인성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란 도장, 자를 쓰는 것처럼 문서, 계약, 학문, 자격증, 그리고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입니다.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서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좋은 집이나 땅, 상가를 사들여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인성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2에서 3년에 걸쳐 좋은 운이 계속될 때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발품을 팔며 좋은 매물을 물색하다 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정해도 좋습니다. 운이 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 문서운이 좋을 때는 안정적인 자산을 취하며 명예운이 좋을 때는 승진이나 시험에 도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운의 흐름을 타고 인생을 순탄하게 항해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큰 흐름, 10년 주기의 대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분께서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운세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관대운, 즉 직장생활이나 사회적 명예와 관련된 운의 시기를 살아오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조직에 소속되어 안정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대운이 끝나고 새로운 10년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운은 앞서 말씀드린 인성대운입니다. 이는 삶의 무대가 조직 생활에서 학문이나 문서, 내면 성찰의 영역으로 옮겨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성운의 시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현금 유동성이 약해집니다.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벌어들인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기보다 부동산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바꾸어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있는 돈마저 깨질 수 있는 기운이 강하기에 수비적인 자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둘째,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인성운은 나의 몸, 즉 신체를 치는 기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10년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행히 큰 병이 들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힘 또한 함께 들어오지만 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운은 우리 인생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날씨 예보와 같습니다. 관운의 시기에는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 힘껏 달리고 인성운의 시기에는 내실을 다지고 건강을 챙기며 재물운의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등
각 시기의 특징에 맞게 삶의 방식을 조율해야 합니다. 다가올 10년의 날씨가 비라면 우리는 미리 튼튼한 우산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을 지혜롭게 경영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주라는 운명의 지도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인연, 부와 명예, 그리고 삶의 큰 흐름을 읽는 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예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된 기운의 씨앗과 우리 앞에 펼쳐질 시간의 밭을 알려주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어떤 씨앗을 가졌는지 알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비바람을 견뎌내고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 땀 흘리며 마침내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도에는 지금 어떤 계절이 펼쳐져 있습니까? 부디 그 계절에 맞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어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인생의 지도를 탐색하는 시간, 운명의 계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나는 순간 자신만의 고유한 하늘의 기운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주, 즉 4개의 기둥입니다. 이는 정해진 운명의 얽매이라는 족쇄가 아니라 삶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려주는 자연의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언제가 씨앗을 뿌릴 때인지, 언제가 땀 흘려 가꿀 때인지, 그리고 언제가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편안히 쉴 때인지를 알려주는 지혜의 지도인 셈이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 운명의 지도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는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를 나누는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신다면 그 선한 기운이 당신의 삶에도 따스한 햇살로 되비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예기치 않은 시련에 관한 것입니다. 한 어머님께서 아들의 잦은 부상 때문에 마음을 졸이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아드님이 4월에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6월에는 발등에 칼이 떨어져 인대가 파열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혹시 사주에 있다는 충, 즉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 때문이 아닌지 걱정이 가득하셨죠. 사주를 깊이 들여다보니 이 아드님의 원국에는 직접적인 충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한 기운, 바로 인신사 삼형사의라는 기운이 운의 흐름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살이란 글자 그대로 형벌을 가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운을 넘어 마치 대장장이가 새를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 단단한 명검을 만들어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술이나 사고처럼 몸에 칼을 대는 아픔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극심한 갈등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발가락 골절이나 칼로 인한 인대 파열은 바로 이 형살의 기운이 현실에서 드러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운의 흐름 속에서 유라는 글자를 만나는데 이는 날카로운 칼이나 금속을 상징합니다. 원국의 형살과 대운의 칼날이 만나니 몸을 다치는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형살의 시기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정교한 존재로 다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아픔을 겪음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어려움을 미리 막아내는 액땜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직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는 어린 나이이기에
형살의 기운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것에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의 기운, 즉 새와 칼날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조심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행동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험한 장소를 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이 시련의 계절을 무사히 넘기고 나면 아드님은 한층 더 성숙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인연의 때와 기다림의 미학에 관한 것입니다. 한 여성분께서 결혼과 연애운에 대해 물어오셨습니다. 최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주와 운의 흐름을 보니 지금은 마치 겨울나무처럼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애정의 결실을 보기에는 다소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었죠.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렵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분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의 계절이 아직 봄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주에서는 물의 기운을 남자로 보는데 그분의 운에서는 이 물이 계속해서 마르거나 힘을 잃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는 것은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고 싹이 트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쯤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까요? 운의 지도는 2028년 무렵부터 새로운 기운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때가 되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2030년이나 2032년 무렵 그 인연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결혼에 이를 수 있는 강한 기운이 들어옵니다. 물론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인연을 맺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눈높이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기대와 조건을 모두 비워내는 것입니다. 상대의 배경이나 능력, 외모를 따지기보다 그 사람 자체의 순수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억지로 인연을 찾기보다 자기 자신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면의 밭을 비옥하게 갈고 닦아두면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는 자신을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미래의 행복한 인연을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기반을 다지는 문서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성분께서 올해나 내년에 집이나 상가를 매매할 운이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특히 사는 것에 대한 운을 궁금해하셨죠. 그분의 운의 흐름에는 인성운이라는 아주 중요한 기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성이란 도장, 자를 쓰는 것처럼 문서, 계약, 학문, 자격증, 그리고 부동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운입니다. 인성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서를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언가를 팔기보다는 좋은 집이나 땅, 상가를 사들여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에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올해 10월과 11월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며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이 인성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처럼 2에서 3년에 걸쳐 좋은 운이 계속될 때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발품을 팔며 좋은 매물을 물색하다 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결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흐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2027년입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최고의 매물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곳이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결정해도 좋습니다.
운이 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단순히 기륭화복을 점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를 알려주는 전략서와도 같습니다. 재물운이 좋을 때는 과감히 투자하고